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의 내부 분위기가 아주 요상합니다. 최근에는 아주 특이하게도 몇 년 전 있었던 공안 사건을 다시 우려먹고 있습니다. 차오렁판, 식은 밥을 다시 볶아 데우는 식인데 공포를 조성해 분위기를 다잡으려 하는 시도입니다. 마치 독일에서 있었던 기획 공안 사건인 제국의 시민 사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샤오라는 성을 가진 윈난성의 퇴직교사가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결사대를 조직했다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교사가 국가에 반대하는 글을 발표하고 해외로부터 불법 무기를 반입하는 한편 무장 봉기를 꾀하기 위해 결사대 조직원을 모집했다는 혐의입니다. 2016년부터 시진핑 정권을 전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행동을 벵가지 공정이라 불렀다고 관영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퇴직교사 샤오씨 일당이 쿤밍의 경찰서와 탄약고를 털고 방화, 단전 같은 사보타지 공작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샤오씨 등이 체포돼 4년형에 처해진 것은 2019년의 일입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마치 지금 일어난 것이냐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내외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시진핑은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서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시작된 무역, 금융, 과학기술 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이냐 디리스킹이냐 하는 말장난은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표면상으로는 경제전쟁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제넛 옐런이 시진핑을 만나고 귀국한 뒤 바이든은 시진핑에게 험한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시진핑이 시한폭탄이라고까지 했는데 아마도 미국채 매입 요구를 중국이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중국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전쟁에서 중국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망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국 시장에는 애플,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이 진출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화학도 대거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제 분야의 주요 문제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헝다에어 B구 유엔이 디폴트 위기에 처하면서 여기에 돈을 대출해준 중국 4대 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신용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시장에는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청년, 중장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긴 합니다. 매년 1,100만의 대졸자가 쏟아지지만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1%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장년의 실업 문제도 심각해 많은 사람들이 택시 운전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증 발급 건수가 574만 건으로 45%나 증가했습니다. 택시를 모는 사람이 574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웬만한 나라 인구수입니다. 광저우시의 경우 택시수가 1년에 2배나 됐습니다. 근로자의 시간당 수입도 줄고 있습니다. 대체로 18%에서 30%에 이르는 회사에서 시급이 20에서 40유엔입니다. 실업자가 된 뒤 임시직으로 택시 운전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불경기로 손님이 없어 하루 1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중국 경제의 쇠락 신호는 뚜렷합니다. 민간 고정 자산 투자가 0.5, 홍콩, 마카오, 타이완 기업의 투자는 3.2% 줄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는 8.5%, 부동산 시공 면적은 6.8%, 아파트 판매는 1.5% 줄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시중에 돈이 돌게 만들기 위해 3개월 만에 2차례나 이자율을 내렸습니다. 그 바람에 인민폐 환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자율을 내리면서까지 경제의 자극을 주려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에 돼지고기 가격이 무려 26%나 내렸습니다. 중국인의 가장 중요한 식재료지만 소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채소 가격은 7월에 1.7% 내렸습니다.
유럽 같은 집단 서방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난리인데 중국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광객의 해외여행도 대폭 풀었습니다. 여행업계 소비라도 진작을 해보자는 계산입니다. 한국에서는 한한령 이후 중국이 무슨 꼬리를 내렸다는 식의 아전인수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6호를 보내기로 했다느니 떠듭니다. 그런데 관광객을 보내기로 한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뒤늦게 빗장을 푼 것뿐입니다. 일방적인 관광객 송출 금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중국이 깨달은 것은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당당하게 나가는 바람에 중국이 꼬리를 내렸다느니 하고 떠드는 것은 좀 과한 해석입니다. 또 육화라는 단어도 괴이합니다. 관광객이라는 단어가 여우커입니다. 그런데 이를拼音으로 여우커로 표기합니다. 왜 이것을 영어처럼 육화라고 하는지 괴이합니다. 색소폰을 자꾸 색스폰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의 재정도 어렵습니다. 화중지역 현 단위의 한 재정국장은 오전에 출근하면 사무실 앞에 진급 관리가 돈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줄을 선다고 전했습니다. 이쯤 되자 시진핑은 집단 서방에 책임을 돌리면서 비난했습니다. 서방 국가의 현대화는 전쟁, 매판 노예화, 식민주의 약탈 등 피비린내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에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보면 중국이 경제 위기가 심각해 나라가 망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은 유럽과 미국도 어렵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서구 경제 이론으로 보면 벌써 여러 번 망했어야 맞습니다. 중국 붕괴론은 대체로 10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든 창 같은 사람이 중국 망한다고 노래를 부른 게 20년이 넘습니다. 중국의 어려운 부분만 강조해서 그 부분만 보면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국가 주도 자본주의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입니다. 또 중국의 부채는 대외 부채가 아니라 국내 부채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